마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이야기, 설기문의 마음 세상입니다. 이제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나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고아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어릴 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고아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열악했기에 길이나 학교에서 쉽게 고아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린, 즉 거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둡고 전체적으로 기가 죽어 있고 활기나 생기가 별로 없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불쌍한 분위기를 풍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고아로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 발달 차원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육이나 발달 정도에서도 불리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부모에 의해 케어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에 비해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환경적으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조건에서 먹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지지를 비롯하여 친밀한 사랑을 받는 경험도 없거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스킨십을 비롯한 친밀한 사회적 교류나 접촉의 경험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생물학적인 생존의 조건은 어느 정도 보장될지 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는 열악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찍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는 생후 5, 6년의 인생 경험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면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가 단순히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기의 경험도 기억해내면서 눈물 흘리는 사례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그 사실성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사례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의 테네 기억의 권위자인 산부인과 의사 이케가와 아키라 박사는 아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은 국내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기에 저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아이의 태내 기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그런 노력 덕분에 태아의 태내 경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태아 경험을 무시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의 조상님들은 태교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특히 임산부의 태교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태내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면 하물며 태어난 이후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했던 말과 잔소리 그리고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부모는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가 잘 되라고 아이의 습관이나 버릇을 잡느라 또는 고치느라 체벌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먹고 사느라 집을 비우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훗날 아이의 심리적 문제나 교우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특유의 성실성과 끈기 그리고 책임감으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기에 자수성가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여유를 누린 집안에서 뜻밖의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하고 또 공부도 잘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비뚤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체적 증상까지 드러내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 부모는 웬만하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역경을 극복하면서 굳은 의지로 책임감 있게 강하게 살아왔듯이 자녀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기대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심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본의 아니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류대학 입학을 전제로 하여 지나치게 성적과 석차에 집착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대학의 전공을 정할 때 특정 분야만을 고집하면서 강요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 자신도 부모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가 심하게 상처입고 서서히 병들어가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의학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바로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네이딘 해리스 박사의 연구입니다. 캐나다 출생으로 자메이카 혈통의 흑인 여성인 해리스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평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주류 사회에서는 드물게 젊은 흑인 여성으로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해리스 박사는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우범 지역의 주민들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지역 아이들 중 상당수가 신체적 발달이 늦고 다양한 신체,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 폭력, 공포와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부모들은 대개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져 있거나 이혼을 하거나 감옥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 끝에 해리스 박사는 어렸을 때 겪은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포함하는 부정적 경험과 함께 독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된 후의 삶에서 단순한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의학, 뇌과학, 면역학에 기반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독성 스트레스가 성인기에 나타나는 심장병, 암,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치명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경험들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곧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심리적 조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러한 스트레스는 곧 독성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독성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은 아동이나 성인 모두에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해로운 신체적, 심리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쉽게 노출되는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 부모로부터 받는 언어 및 신체폭력, 성추행과 성폭력의 경험, 빈곤을 비롯한 극심한 나쁜 환경 등과 같은 것은 아이가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의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후에 심혈관계, 면역계, 내분비계에서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 어느 날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강 문제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박사는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리스 박사 연구 덕분에 ACE, 즉 부정적 아동기 경험 또는 불리한 아동기 경험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ACE에서의 A는 영어의 advers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곧 부정적인, 불리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C는 아동기를 의미하는 childhood, 또한 E는 경험을 의미하는 experi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CE란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가 생김으로써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장 과정이 단순히 심리적, 교육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으며 그 어린 시절의 심리적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그 어린 시절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결혼한 성인이라면 또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또는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거나 또 어떻게 했었던지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마음과 관련하여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니 상당히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